결혼식장 입구. 폭죽 소리 대신 쾅! 꽃 스탠드가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터져요. 신부가 비명을 지르고 하객들이 숨을 삼키는 순간 한 화환 리본이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우리 아빠랑 바람나줘서 고마워요. 딸 은채 드림. 신부가 리본을 움켜쥐고 떨며 속삭입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그때 식장 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소동이 있기 며칠 전, 겨울 햇빛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은채는 엄마가 끓여준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데도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채야, 밥 먹어. 식으면 맛없어. 엄마는 늘 그렇듯 은근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문 채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 그 여자랑 결혼한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울렸고 엄마는 미세하게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소문 들었어. 엄마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가에 아주 작은 주름이 한 번 더 접혔습니다. 은채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못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어떤 시간을 버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은채가 조심스레 묻자 엄마는 그 말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겉으로는 가볍게 넘기는 말투였지만 은채는 그 안에 눅눅하게 젖은 슬픔이 묻어 있는 것을 단번에 느꼈어요. 엄마의 손등은 살짝 차갑게 마르고 결혼 반지가 빠져버린 왼손 약지는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 자국이 은채의 가슴을 콕 짓눌렀습니다.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결혼식. 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 오래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나도 안 갈 거야. 가고 싶지도 않고. 은채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대답처럼. 문득 방 한구석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은채의 휴대폰이 테이블 끝에서 살짝 떨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받을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이상한 거리감이 손가락 끝을 맴돌았습니다. 받아. 혹시 무슨 일일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이 2번 울린 뒤 바로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결혼식 한다. 참견하지 마라. 그 문장은 칼날처럼 짧았고 숨도 붙어 있지 않은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그 순간 아주 작게 움츠러들었고 은채는 손에 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은채의 목소리는 어느새 젖어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식탁 위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은채야.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면 돼. 더 상처받지 말자.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오래된 포기가 묻어있는 문장이었어요.
은채는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가슴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에게서 벗어났어야 했던 사람은 엄마였고 그 옆에서 망가져온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은채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겪어온 고통이 단순한 이별의 상처가 아니라 더 어둡고 깊은 진실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진실이 곧 결혼식장을 뒤흔드는 폭풍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결혼식 전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소리가 얇게 흔들리고 거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누운 상태였고 은채는 혼자 씻은 빨래를 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차가운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서영의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희미하게 반복되는 듯 했어요. 너희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은채의 손끝이 살짝 굳어들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듯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계속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괜찮아? 하고 문 앞에 귀를 대보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잠에 든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며시 문을 닫으려던 순간 드르륵 장롱문이 아주 조금 저절로 움직이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은채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방 안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복도 쪽 엄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손을 댄 것처럼 은채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었지만 장롱 한쪽 문이 반쯤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거 열어놨었나? 작게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롱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근히 풍겨나왔고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아래쪽 서랍 하나가 조금 튀어나온 상태였어요. 은채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서랍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얇은 종이가 서랍 틈에서 미세하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은채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서걱. 종이가 천천히 끌려 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하얀 A4 용지 한 장. 그러나 아래쪽이 뜯겨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엇인가 급하게 뜯겨나간 듯한 모양이었고 종이는 군데군데 접힌 흔적과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자 상단에는 또렷한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혼인신고 취소 신청서. 은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종이 가장자리에 뜯긴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었던 듯 글씨 반쪽들이 어지럽게 끊겨 있었어요. 강, 아베 위. 또박또박 적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엄마가 여태껏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모두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은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떨렸어요. 종이를 다시 접으려던 순간 서랍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떨어져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노란 메모장이었고 구겨진 모서리에 펜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은채는 그걸 조심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 또 찾아오면 알려줘. 그 문장을 본 순간 은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목덜미가 순간적으로 굳어들고 손에 든 종이가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찾아왔다고? 누가? 은채의 속삭임은 공기 안에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메모지 아래에는 작은 갈색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듯한 구석이 해진 서류 봉투. 봉투는 반쯤 찢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 자료를 급히 가져간 흔적처럼. 은채는 서류 봉투를 들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했고 엄마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분명 몇 초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장롱을 천천히 닫고 종이와 메모지를 가슴에 안은 채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리게 흔들렸어요. 엄마가 이런 걸 왜 혼자 갖고 있었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까지도 은채는 몰랐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결혼식장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폭발의 도화선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서류 속 사라진 부분이 서영과 아빠의 모든 만행을 드러내게 될 열쇠라는 것도요. 다음 날 오전 창밖에서는 얼어붙은 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서로 스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은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혼인신고 취소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밤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억누르듯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침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지만 식칼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힘없이 들렸습니다. 은채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드르르륵. 진동이 거칠게 울려 책상 위 컵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영. 순간 은채의 손끝이 살짝 굳어들었습니다. 받기 싫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왔지만 왜인지 지금 받아야 한다는 직감이 더 강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숨을 들이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가볍게 비웃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은채니? 서영의 말투에는 예의나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말 걸 듯 건조했어요. 왜 전화했죠? 은채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우리 결혼식이야.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오지 마. 내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순간 은채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갔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더 정확하게 가슴을 찌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은채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대답을 기다릴 생각도 없다는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내 엄마한테 전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뚝. 짧은 전자음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은채가 다시 걸어보려는 순간 이 사용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차단돼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며 은은한 반사광이 은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은채의 손이 느리게 떨렸습니다. 왜 저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기분 나쁜 감각이 손끝부터 팔목까지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진동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해라.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감정도 없는 짧은 문장. 마치 사무적인 업무 메시지 같았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폐까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방 안이 갑자기 좁아진 듯 숨이 막혔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은채야, 밥 먹자 라고 말했지만 은채는 대답하지 못한 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식탁 앞에 앉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그 표정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서영이요. 엄마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작은 금속 소리가 그릇과 부딪히며 방안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입술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디? 엄마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을 가장한 두려움이 가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내일 결혼식 오지 말래요. 은채는 최대한 간단히 말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져나가는 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애초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도 아니지.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문장이었지만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았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체념의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표정을 보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도 아닌, 서러움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뜨겁고 차가운 감정의 혼합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다.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자. 더 이상 엮이지 말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칼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은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래 상처를 받아 이제는 저항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은채 마음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또 다른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은채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어요. 전화는 끊겼고 대화도 끝났고 모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은채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곧 결혼식장에서 큰 파도로 터져나올 예정이었지만 지금의 은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길게 스치고 거실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이며 집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은채는 씻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린 채 소파에 앉아 장롱에서 가져온 혼인신고 취소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칠 때마다 들리는 얇은 바스락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신경에 거슬리는 이유를 은채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 작은 경고처럼 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강압에? 끊긴 글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 안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넓게 번졌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물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습니다. 은채는 놀라 몸을 돌렸어요. 엄마, 괜찮아? 은채는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제대로 놓지 못한 듯 떨고 있었습니다. 물컵 바닥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은채가 급히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마치 갑자기 체온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어깨까지 굳어 있었어요. 엄마는 겨우 눈을 들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또, 뭐가 또야, 엄마? 은채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뭔가를 말하기 전에 갑자기 몸이 앞으로 휘청하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은채가 재빨리 팔을 붙잡았지만
엄마의 무게는 순식간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 은채가 허둥지둥 엄마를 안아 올리는 숨가쁜 소리, 집안에서는 여러 겹의 긴장이 뒤섞여 삽시간에 퍼져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은채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고 부엌 창문 너머로 빨간 불빛이 벽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출 때 은채는 엄마의 창백해진 볼을 보고 가슴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보입니다. 큰 이상은 없지만 최근 극심한 불안 증세가 있지 않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이끌리듯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 떨어뜨리려 했어.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래? 은채는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고 입술 사이로 겨우 말을 밀어냈습니다. 서영, 그 순간 은채의 호흡이 뚝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심전도 기계의 삑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병실의 공기는 갑자기 더 차가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서영이 뭘 했는데? 은채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떨렸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으로 내려앉은 눈꺼풀은 쉽게 다시 떠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은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대화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채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롱에서 발견한 찢긴 서류, 노란 메모지, 그리고 저 여자 또 찾아오면 알려줘라는 문장. 모든 게 하나의 점으로 이어질 듯한 기분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연결되기 전 불길함이 먼저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은채는 의자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실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목을 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이러지? 은채의 속삭임은 거의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병실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고 건조했지만 은채에게는 분명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분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파국의 전조. 은채는 느꼈습니다.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또 찾아왔다는 말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위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내일 그 위험이 결혼식장이라는 장소에서 정말로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주 어렴풋하게 감지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화려한 장식과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있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은채에게는 마치 차가운 유리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엄마의 중얼거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날 떨어뜨리려 했어. 그 문장이 은채의 귓가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안쪽이 타들어가듯 긴장됐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직원이 하객분 맞으세요? 하고 다가왔지만 은채는 대답하지 않은 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끝낼 수 없다는 듯. 복도 끝 대기실 문 앞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들리는 신부의 높은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웃음이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처럼 딱딱하게 다가왔어요. 은채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잠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이 은채 앞으로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안 됩니다. 차갑고 훈련된 말투였습니다. 잠깐만요. 은채가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저 여자야.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도 표정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간 미소, 그리고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여자 내쫓아. 서영은 손가락으로 은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은 아무 말도 없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손으로 은채의 어깨를 밀어내려 하자 은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은채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얘기?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영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탁탁 울리는 것이 불길한 흉조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대기실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란이야? 아버지였습니다. 정장이 잘 다려진 모습, 예식용 핀을 가슴에 꽂은 채 등장한 아버지는 잠시 은채를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말투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사람을 대하는 냉기뿐이었어요. 은채는 한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제 병원에 그 얘기하러 온 거면 돌아가라. 아버지가 은채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하룻밤 사이에 쓰러졌어요. 누가 밀었다고? 은채야.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늘 과하게 걱정하잖아. 여기 와서 헛소리 퍼뜨리지 마. 서영이 그 옆에서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왜 엄마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와? 정말 웃긴다니까. 그 말투는 은근한 조롱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 그 자체였습니다. 은채는 숨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장롱에서 서류를 찾았어요. 혼인신고 취소 그거 엄마가 그만해. 아버지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아는데? 왜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날 곤란하게 만들어? 말할수록 아버지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고 서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아직도 미련이 있나 봐? 서영이 대놓고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가족 아니야. 눈치 좀 챙겨. 그 말은 고막을 때리는 것보다 아프게 은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은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투에는 설명도 사과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는 치워라라는 냉정한 판단뿐이었어요. 경호원이 다시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은채는 뒷걸음질 쳤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의 표정, 아버지의 외면, 그리고 여기선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은채의 가슴 깊은 곳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실감을 새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갈 거야? 은채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마지막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 은채의 귓가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선을 넘어섰고 이제 자신과 엄마를 짓밟을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다는 것.
그리고 이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잔인한 선택을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것을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흐려졌지만 아직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채가 모르는 사이 이 감정의 파도는 절정으로 치닫기 위해 조용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복도 끝에서 웨딩 마치 예행 연습 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밝아야 할 멜로디가 은채에게는 오히려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대기실 앞에서 밀려난 자리에서 서 있었고 아버지와 서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다시 다가와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동하시죠. 거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팔을 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이대로.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기실 안쪽에서 들리던 서영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가볍고 상냥한 척하던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약점을 찌르는 비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래, 딱 그 꼴이네. 서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웨딩 부케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결혼식 신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 엄마 말이야. 서영은 부케를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아둔 무능 때문이야. 순간 은채의 귀 옆에서 쨍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빠, 나한테 온 거 당연한 거야. 능력 있고 젊어지고 싶어 하고 그 여자는 그냥 처져서 남편 붙잡지도 못한 거잖아. 서영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도한 체하면서도 뭔가 썩어가는 과일 껍질처럼 찝찝한 냄새를 풍겼어요. 아버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나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확정의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영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도 닮았더라.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질질 끌려오는 스타일. 그러니까 너희 모녀가 당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채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은채는 숨을 끌어올리며 겨우 말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서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 어떤 연민도 없이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기분 좋으니까. 내 엄마도 너도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해서 재미있잖아. 탁! 그 말이 마지막 장작처럼 떨어지는 순간 은채의 내면에 있던 감정의 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은채는 마지막 기대를 품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외면한 채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모르겠니? 문제? 은채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오늘 중요한 날이다. 너만 없으면 다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련 가져. 그 말은 심장을 직접 손으로 쥐고 비트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서영은 그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맞아. 너 없는 게 모두에게 좋아.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은채의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몸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평생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너만 없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모욕보다 잔인했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시죠.
그 손길은 더 단단했고 은채는 저항할 힘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사람답게 대해줘.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축가를 듣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은채야. 그 한마디는 은채의 마음속에서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도 믿음도 마지막 기대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은채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바로 이 순간이 곧 이어질 폭발적인 반전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홀 안쪽에서는 하객들이 좌석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점검하며 밝은 목소리로 리허설 멘트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소리 사이에서도 은채의 심장은 거의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서영에게서 들은 모욕, 엄마의 중얼거림, 장롱에서 발견한 찢긴 서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지다가 하나의 형태로 다시 모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그 결심은 울음을 참고 참아온 긴 세월 끝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솟아오른 은채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숨을 뱉고 조용히 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축가가 시작되기 직전 식장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일순간 어둡게 꺼졌다 켜졌습니다. 지잉. 스피커에서 짧은 잡음이 튀어나왔고 하객들 일부가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이 왜 이래? 무슨 영상 있나?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 위에 한 장의 서류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혼인신고 취소 신청서, 아버지와 엄마의 이름, 뜯겨나간 아래쪽, 보이지 않는 문장의 자국들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식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음향팀 직원들이 허둥지둥 장비를 확인했지만 영상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지금. 차갑게 내리누르는 서영의 목소리.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엄마가 겁에 질린 채 손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안 하면 당신 후회하게 만들 거야. 서영이 엄마에게 다가가 서류를 책상에 내리꽂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객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조용한 탄식과 적에 모야 하는 속삭임이 잇따라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영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한다고 해?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끝내. 그 말이 재생되는 순간 은채의 다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반전의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견딘 것이었으니까요. 식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신랑이 알고 있었던 건가? 하객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신랑 측 가족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드레스를 움켜쥐고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거 끄라고. 지금 당장 끄라고. 서영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움직여 스크린 아래쪽을 비추었고 그 안에서 은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 화환을 보낸 사람. 은채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걸 보냈는지 아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울림을 품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상처를, 당신들이 만든 거짓을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요.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내가 꾸민 거잖아. 그러나 이미 화면에는 영상의 날짜, 서류 촬영 시간,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벌떡였다 닫았다 했지만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꺼, 이거 꺼.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되려 뒤로 물러나 서영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혼 당장 중단하세요. 신랑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식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고 서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들어 은채를 바라보려 했지만 마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얼굴을 다시 돌렸습니다. 은채는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짓밟고 저를 모욕하고 당신들이 만든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렸죠. 오늘은 당신들이 만든 상처를 당신들 스스로 보게 하려고 왔어요. 그 말은 그 어떤 외침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게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채의 절망으로 떨어졌던 감정선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절망에서 해방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오늘 이 결혼식장은 그들의 연극이 끝나는 자리이자 은채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스크린이 꺼지고 난 뒤 홀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고 방금 전까지 들리던 밝은 음악은 마치 몇 시간 전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동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가린 채 속삭이며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결혼식은 처음 본다. 어떻게 저런 짓을. 저 아버지란 사람 도대체 뭔 생각으로.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어느새 비난과 경멸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얼굴을 굳힌 채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당장 파기합니다. 그 말은 식장에 또 한 번 명확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철수하세요. 그 두 문장은 서영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배제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흔들며 비틀거리듯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이건 조작이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말없이 뒤돌아 걸었고 신랑 친지들은 그녀를 지나가며 냉담한 눈빛만 남겼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처럼 홀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쓰라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실망과 포기,
감정이 뒤섞여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피하듯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도. 하지만 말끝을 흐린 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아버지는 모든 지지 기반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장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건 아닐 텐데.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모순된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서영은 드레스를 질질 끌며 홀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객들이 그녀를 피해 길을 비키는 바람에 그녀는 혼자 텅 빈 홀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몇 번이 작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은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고 본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반면 은채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은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용기 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엄마 좋은 분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되지. 이 말은 은채의 마음을 서서히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만 받아온 자리에서 비로소 위로와 지지를 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오며 은채는 손에 쥔 가방끈을 세게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찢긴 혼인신고 취소 서류와 엄마의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의 존재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격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 있겠다. 은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식장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오랫동안 쌓인 무거운 먼지를 한 번에 털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알았습니다. 선은 살아남고 악은 무너진다. 결국 삶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결혼식장에서 나온 뒤 겨울 햇빛은 낮게 걸쳐 있었지만 눈부시게 따뜻한 기운이 은채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마저도 오래 억눌려 있던 마음을 씻어내리는 듯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식장을 벗어나며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무사히 끝났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안도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겪었던 일,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이 미묘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작은 울음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며칠 후 은채와 엄마는 함께 작은 원룸을 나와 조용한 동네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2층, 창문을 열면 은은하게 나무 냄새가 스며드는 곳이었어요. 짐을 하나둘 놓아두며 엄마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 목소리는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엄마가 숨고 견디고 참을 필요 없어. 여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집이니까. 엄마는 조금 놀란 듯 웃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제야 숨을 크게 쉴 수 있네. 그 말에 은채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슬픔도 상처도 과거의 그림자도 조금씩 멀어져가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한 지 이틀 뒤 은채는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시간이 필요해서 언제든 괜찮을 때 말 좀 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채는 그 문자를 보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식이었지. 상처는 남에게 주고 정작 사과는 한참 지나서야 한 줄로 보내고. 그러나 은채는 더 이상 그 문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다시 뒤흔들게 둘 이유도 없었어요. 은채는 폰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 사람을 지키면 돼. 그 말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은채와 엄마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는 서늘했지만 햇빛은 어딘가 부드러운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한동안 가만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젠가는 이런 말할 날이 오더라. 그날 이후 나는 드디어 숨을 편히 쉬게 되었어.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아. 은채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이 과거처럼 차갑지도 힘없이 가라앉지도 않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둘이 서로 지켜요. 누군가가 다시 상처 주려 해도 이제는 내가 먼저 막을 거예요. 엄마는 눈을 뜨고 은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 말은 은채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사이다 결말보다 강렬한 치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며 은채는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가벼운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위협도 어떤 그림자도 이 작은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불을 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우리의 새 시작이야. 촛불처럼 잔잔하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여운이 그 말 속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